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계 물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말합니다. 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물체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힘으로 접촉력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A에서와 같이 손으로 용수철을 당길 때 이때 당기는 힘은 접촉에 의해서 작용하므로 접촉력입니다. 그림 B에서와 같이 줄로 장난감을 끌 때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도 접촉력입니다. C와 같이 공을 발로 차는 경우에 공에 작용하는 힘도 접촉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빈 공간을 통해 작용하는 힘으로 장힘 또는 마당힘이라고 합니다. 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율력인데요. 이것도 장힘에 해당이 되고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서로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므로 장힘에 해당합니다. 또 자석에 의해서 철이 끌리는 힘도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으로 장힘에 해당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서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R자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입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도 A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시그마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 즉 R자 힘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례상수를 1로 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변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는데 1뉴턴은 1kg/m/s과 같습니다. 몇 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주에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질량이 m1, m2인 두 물체가 중심 사이의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그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비례상수는 g, 만류인력상수 g로 나타냅니다. 무게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중력과 같지만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하며 이 중력 가속도에 중력의 표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mg로 놨을 때 이것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으므로 중력 가속도 g는 만유인력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나누기 지구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 즉 지구 표면까지니까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와 같습니다. 수직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직항력은 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모니터에 작용하는 지구의 인력, 모니터가 책상에 놓여 있죠. 이 중력을 작용력이라고 했을 때 이 작용력에 대한 반작용력은 지구에 작용하는 모니터의 인력이 됩니다. 즉 중력 프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과 같은 거죠.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작용력이라고 했을 때 반작용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작용력을 모니터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림에서는 모니터가 책상을 누름으로 M'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반작용력은 책상이 모니터를 밀어 올리는 힘, 여기서 N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힘이 되겠죠. 이 두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니터만 따로 떼어서 모니터가 받는 힘만을 고려한다면 모니터에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고 책상이 모니터를 떠받치는 N, 즉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이 두 힘이 같으므로 질량이 M인 모니터는 R자임이 0이 되어서 A가 0인 상태, 즉 평형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수직항력의 크기는 중력과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턴의 제2법칙, 즉 가속도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좌변, 즉 R자 힘은 제가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지만 이때 이 가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 물체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 A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A는 0이거나 0이 아닐 수 있는데 먼저 A가 0이면 이 물체는 등소 운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A가 0이 아니면 가속 운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 즉 A 값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좌변, 즉 R자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체의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R자 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체의 운동을 알기 위해서 힘을 구하는 것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운동 상태가 평형인 물체는 어떻게 해서 이 평형 상태가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형 상태란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즉 가속도가 0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변, 즉 R자 힘이 0이면 이때 R자 힘이 0이라는 것은 X성분도 0이고 Y성분의 합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무게가 100N의 신호등이 그림과 같이 지지대에 고정된 두 개의 줄과 연결된 다른 수직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쪽의 두 줄은 수평선과 각각 37도, 53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 세 줄에 걸리는 장력을 각각 구하시오입니다. 먼저 신호등에서 보면 그림 B입니다. 신호등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중력, 하나는 T3에 의한 장력. 신호등은 가만히 있는, 즉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신호등에 작용하는 R자힘은 0입니다. 즉 T3에 작용하는 장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T3의 크기는 100N이 됩니다. 매듭에서 보면 T1, T2, T3 합이 0이 됩니다. 이때 이 세 힘을 이 상태에서 더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합을 구하고 그것이 0인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T1은 X성분과 Y성분 나눌 수 있고 T2도 X성분과 Y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T1의 X성분과 T2의 X성분의 합은 0이므로 이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T1의 Y성분과 T2의 Y성분 그리고 T3는 다 Y성분이므로 이 세 힘의 합이 0입니다. 이때 T2와 T1의 Y성분 합은 T3와 같으므로 이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T1은 60.1N, T2는 79.9N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형 상태인 물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속 물체와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 제2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좌변이 알짜힘이고 우변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림에서 짐상자와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의 무게의 합이 300N이다. 한 사람이 20N의 힘으로 끈을 당긴다면 이 개, 여기서 개는 짐상자와 수레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또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이때 개는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개의 운동에 반하는 어떠한 마찰력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되므로 이때 물체의 질량은 무게 나누기 중력 가속도로부터 30.6kg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질량을 구했으므로 힘 나누기 질량으로부터 0.654m/s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므로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표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움직인 거리 x는 1.31m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찰은 물체가 주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운동하는 데 받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마찰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필수적인데요. 물체를 쥐거나 잡을 수 있고 또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으며 걷거나 뛰는 것 모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아주 약간만 움직여도 미끄러져 넘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당기는 힘이 약한 것은 정지마찰력의 크기는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고 당기는 힘이 정지마찰력의 최대 크기보다 크면 쓰레기통은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가속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정지에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의미합니다.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의미합니다. 운동 속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합니다.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정지 마찰력은 항상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의 정지 마찰력을 나타내는 식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지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항상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때 Y축이 마찰력인데요. 지금 이 구간, 정지에 있는 구간에서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정지 마찰력의 크기도 변합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요.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력은 앞에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항상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접촉하고 있는 물체의 표면에 평행하고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이며 정지 마찰력도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면적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과제를 3가지 낼 텐데요. 이 과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과제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